지난 시간에 사화와 임묘진을 했어요. 오늘 사화 나머지 지지 관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사화가 하는 역할, 지지 사화 자체가 갖는, 그러니까 먼저 지지의 역할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지는 지지 안에 있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은 그 내용물을 보관하고 있는 그 자체의 마당이 지지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잊으시면 안 되죠. 근데 의외로 지지라고 해놓고서나 지지 장관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장관에 너무 집중하시는 그런 구성으로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사화는 사화이고요. 사중의 병화는 사중의 병화인 거죠. 구분하셔야 돼요. 장간과,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 이 천간이 지지 안에 감춰져 있는 걸 우리는 장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담고 있다고요, 지지가. 이게 이렇게 하늘, 땅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뭔가를 쓰기 위해서 그릇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고요. 내용물이 장간이고요. 그 내용물이 밖에 나와서 그 그릇을 보관되어 있던 그릇에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것, 그거죠. 그게 운영되는 것, 이게 천간이에요. 그걸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과 땅으로 대비시켜서 설명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이걸 이렇게 간이라고 했잖아요. 간은 줄기를 얘기하죠. 줄기, 이건 지니까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줄기 라고 하는 것은 쓰는 거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쓰는 거의 입장. 그러니까 지지는 가지라고 하는 것의 부분 때문에 천간은 크고, 지지는 무슨 천간의 부속물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지는 지지의 부분에 따로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역할이. 이렇게 천간 지지 구분하고 천간 지지가 구분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관념상 우리 의식에 교육되어져 있어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그렇게 통념적으로 구속되어 있어요, 생각이. 사유가 그렇게 구속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 사유에 구속돼 있으면 못 벗어나죠. 그런 거 확실하게 그냥 찍고 나오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쭉 살아온,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가부장적인 수직적 구조의 사유 체계에서 연결되어 있는 코드들인 거예요. 그렇게 사유 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천간을 중심으로 그것이 줄기이고 지지는 그거의 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된 거죠. 이걸 그냥 다른 방식으로 본다면은 지지에 담겨 있는 게 이렇게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그릇에. 그럼 이게 다 나왔어요. 다. 이게 지금 사화이면은 다 나왔다면 뭐가 다 나온 거예요? 이게 다 나온 거잖아요. 이게 밖으로 다 나왔다고요. 이걸 만약에 화분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화분인데 화분에 하나를 심은 게 아니고 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나온 거예요.
그 각각이 요 화분의 근거에서 나온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더 무게중심이겠어요? 이게 더 무게중심이겠어요? 어느 쪽에서 보느냐의 문제죠. 그죠? 우리는 뭔가 결과, 사건의 결과 또는 뭐 운영되는 거의 시점에서 관찰하니까 자꾸 이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가지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근데 투관된 게 이 중에 하나만 투관했어요. 사중에. 그래서 화분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다 잘라놓고 안에만 놔두고 못 나오게 하고 이것만 나왔어요. 경금만. 그러면은 저 사화라고 하는 화분은 누가 대표하겠어요? 경금이 대표하겠죠. 경금이 주장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화분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이게.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이 위치에 따라서,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화분의 그릇의 부분이. 이걸 저 구석에 놨느냐, 여러 사람들이 보는데 복도에다 놨느냐, 아니면 자기만 보려고 자기 책상 위에다만 놨느냐, 아니면 그것도 사람들이 볼까봐 저 안에 문 열고 그 안에다 넣어놓고 자기만 살짝 보는 데다 놨느냐 이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요. 이 지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천간의 가지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지지는 지지의 각각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천간과 비교되니까 그렇게 얘기 드는 거죠. 우리 사유체계,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면 사유체계에는 천간을 중심으로 한다 이거예요. 하늘을 높이 생각하고 하늘을 따라가는 부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해와 달 하면은 해가 주장하고 달이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다 각각이라고요. 다 고유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지는 이렇게 지지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지는 그 마당을 해석하는 게 재밌다 이거죠. 천간은 그냥 단일한 게 하나가 딱 나온 거잖아요. 하나. 그럼 이 천간은 그냥 경금이에요. 그죠? 경금은 그냥 경금이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경금이냐고요? 네? 신중에서 나왔느냐? 사중에서 나왔느냐? 이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경금이 사축으로 연결돼서 나왔는지 이렇게 막 복잡한 지지의 관계들을 대표하게 되죠. 그리고 이 경금도 천간에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구분지어져서 들어가셔야 돼요. 이런 게 복잡한 것 같아도요, 조금만 처음에 분리를 해 놓으시고 그 카테고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다운해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저는 그걸 청킹 다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덩어리 짓기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큰 덩어리를 짓고 그걸 분화시켜서 작은 덩어리를 짓고 그걸 또 분화시켜서 더 작은 덩어리를 짓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까지 쭉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빨리 정확하게 될수록 시력이 뛰어나져요. 실력이 아니고 시력이 좋아진다. 사주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만 지지에 대해서 관찰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천간에 부속되어 있는 지지가 아니다. 그죠? 땅은 땅이고요. 하늘은 하늘이죠. 이걸 뗄 수 없어요. 음양의 관계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분리될 수 없어요. 지지는 천간으로 대표자를, 운영자를 내놓지 않으면은, 자기 마당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서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죠. 사용자가 밖에 없으니까 대표자를 내세우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충분히 잘 자질을 갖추고 있는데 주도하지 못하는 마당이 되겠죠. 주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패에 대한 관점, 어느 사건을 주도한다, 결정한다. 이게 잘 안 된다는 뜻이죠. 대신 뭐예요? 기준과 연관되어 있어요. 뭔가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런 형태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기존 강의에 쭉 해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천간에 딸려간 지지가 아니고 오히려 지지가 천간을 실어주고 있다. 천간을 실어주고 있다. 천간은 지지 없이 떠있는 천간, 지지에 근거하지 않은 천간, 마당이 없는 천간, 이거 뭐라고요? 객이라고요, 객. 주인이 못 뛴다고요. 그럼 명에 천간에 떨렁, 근 없이, 그러니까 지지 마당을 갖고 있지 않은 천간이 있다면은 이들은 다 객이죠. 주도하기 어려워요. 그러한 구성들이 지지로 마당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운에서 와서 그 대표 마당이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도 대표할 수 있는 영역을 갖게 되는 그런 운들이 오면은 달라지죠. 그 행사하는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변하고 기륭을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자, 사화는 조장한다고 그랬어요. 분위기를 조장한다. 조장한다는 건 업시킨다는 뜻이에요. 분위기를 업시킨다, 띄운다. 그러니까 사화가 월이나 일에 이렇게 중심 지역에 사화가 있다면은 대체적으로 쉽게 주변 분위기를 이렇게 살리고 업시키는 형태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따뜻하다는 게 첫째죠, 그죠? 따뜻해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실 때는 화인데 생지다. 그러면 생지는 시작과 연관되어 있다. 화의 시작이잖아요. 또 뭐예요? 금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세력으로는 화의 시작이고 기력으로는 금의 시작이 되겠죠. 이 얘기는 기라고 하는 건 수직적 관계로 연결되는 거니까 지금이 아니고요.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걸 얘기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것. 그러니까 사중의 경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열매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사람한테 씨가 다 있잖아요. 씨가. 남자나 여자한테 다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중의 경금이에요. 씨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무정란이죠. 예. 그 유정란이라야 부화가 돼요. 짝짓기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 시작을 한다. 생지는 뭔가를 시작한다. 문을 연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럼 인신사회가 다 이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인신사회가 다 이 작용을 합니다. 시작적 작용. 생지니까 동하겠죠. 그죠? 여기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뭘 생하려고 하고 무엇을 설하려고 하는 생설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생설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동한다. 좌우묘유는 정을 얘기해, 정. 이들은 뭐예요? 에너지가 지금 가득 차서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힘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내적 동이고요. 생지는 외적으로 움직여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좌우묘유는 내적으로 안으로 에너지가 갈무리 돼 있으니까 근거에서의 움직임은 있지만은 그 자체로는 정이다. 한번 움직이면 움직임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진술충묘는 건드려야 움직인다. 당연히 진술충묘는 각각의 성향에 따라서 그 동정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하니까 동한다는 건 움직임인데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시작한다.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앞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묘유, 왕지나 진술충미, 고지보다 앞선다는 뜻이에요. 앞선다고 하는 건 앞에 한다는 뜻이죠. 먼저 나선다. 이런 걸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봉사, 희생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 봉사, 희생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역마라고. 그러니까 인신사회는 12신사,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로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저 인신사회는 다 역마에 붙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뭐 그걸 중요시해서 보셔도 돼요. 12신사를 관계를 그걸 뭐 해석 책에 중요시 하시는 분도 있어요. 12운성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 주요한 사건적 통변에 뭐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이해하지 않고 남들이 쓴다고 해서 쓰시면 안 돼요. 남들이 역마라고 해서 다 역마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도화살이 어떻다 그냥 대놓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 못하고 도화살 얘기하면 그게 도화살이 어떻게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왜 역마라고 하는 12신사를 따지지 않으셔도 인신사회가 갖는 기본적 내재되어 있는 그 마당의 성향이 이렇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저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은 저렇게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뭔가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게 좋죠? 그게 부정적이면은 오지랖이잖아요. 나서고 먼저 뭔가 이렇게 런칭해서 뒤통수 깨지고 다 해놓고 뒤에서 오는 놈이 홀라당 다 먹고 이러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을 인지해서 보시고요. 자, 그럼 이 사화가 생지라고 하는 시작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시작하는 에너지. 그럼 저 시작하는 에너지가 무엇을 건디는가를 보여야 되겠죠. 조장한다, 들뜨게 한다, 이런 것들. 이게 긍정적이면은 분위기를 이렇게 썰렁한 분위기를 업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형성되겠죠. 분위기가 업돼 있다. 이런데 제가 가면은 뭐 바로 썰렁하게 만들어요. 저는 뭐 분위기 킬러예요. 아주 잘합니다. 제가 농담 몇 마디 하면은 바로 온도 바로 떨어져요. 그래서 분위기가 뭐 좋은데 꼭 깨고 싶다 그러면 저를 부르시면 돼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지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생지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이 생지가 갖는 역할을 보시면은 자, 화의 생지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지금 다시
한 주 쉬어가지고 공부들 까먹으셨잖아요, 그죠? 공부를 그렇게 여기 와서 하시니까 여기 와서 하시고 가방에다 다 담아 놓으시잖아요, 공부를. 그죠? 그러고 한 주 쉬면 가방도 같이 쉬잖아요. 그리고 오셔서 또 가방에 다시 담아 가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누가 해? 가방이 하죠. 그래서 가방에서 꽃이 펴요. 그 어디서 피면 되죠, 다행히. 화의 생지이면은 세력을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세력을 형성한다는 뜻이고, 이것이 사, 오, 미로 연결된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저 부분을 오늘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사화가 사화를 만났어요. 사화가 사화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조한 것이 커진 거죠. 자, 조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안 바뀐다고 그랬죠. 근데 이 조함은 달라요. 이렇게 세력으로 조해지면은 다르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한 차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조하면은 자기를 안 바꾼다, 잘 안 섞인다, 자기를 고유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습하면은 섞인다, 주변에 맞춰서 움직인다, 싫어도 타협해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도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이쪽 구성으로 조를 얘기하면은 사와 미에 의해서 조가 형성될 텐데, 이쪽으로 형성된 조는 변화를 만들어요. 뭐 한다고 했어요? 분위기를 업한다, 띄운다, 조장한다. 그럼 분위기를 띄우고 업하고 조장한다는 거는 뭐가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유지시키는 게 아니고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장하는, 일정 부분 섞임을 유도하는 형태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조를 보셔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인이나 술로 연결돼서 조해지게 되면은 이건 안 바뀌는 조예요. 고유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형태란 뜻이죠.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건 뭐예요? 인호술로 연결되는 코드죠. 그래서 인술에 의해서 발생되는 조를 조장하는 것과 사우미로 세력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조를 조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습으로 인해서 조장되는 분위기하고는 다른 걸 인지하셔야 돼요. 습으로 연결돼서 조장되는 분위기하고 이렇게 조로 사화에 의해서 조가 발생된 형태에서 조장되는 분위기하고 다르다. 섞임의 형태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하다는 것도 조금 더 구분하셔서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걸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사주가 참 조열한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행동하는 거 보면 막 섞여서 잘 놀고 사람 분위기 잘 띄우고 자기 감정 표출 잘 안 하고 맞춰서 표출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건 뭐예요? 이쪽 조예요. 여기에는 약간의 열성을 띠게 돼요. 이쪽 조는 열성을 가지게 되죠. 그 열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열성적 코드가 내재되어 있다면은 일정 부분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얘기하게 되겠죠. 타협적 코드들이 내재될 수 있다는 것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습에 의해서 타협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그것만 구분하셔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화가 사화를 만난다. 기본적으로 조해진다. 그런데 이런 조는 가볍다. 그 사람 행동이 가볍다. 긍정적이면 경쾌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부정적이면 안정적이지 못하다. 불안정하다. 옮겨 다닌다. 뭔가 일관되지 않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동적인 형태의 코드가 중복된 걸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은 저게 타켓이 정확하게 어디에 딱 꽂혀서 흐름이 형성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돼도 이 두 개의 조건이 갈등을 유발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 이렇게 만약에 연에 사화가 있고 시에 사화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대체적으로 그러한 갈등을 유발합니다. 당연히 연과 시에 있어도 간접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기는 하죠. 예, 어쨌든 그건 인지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가볍게 움직인다. 이 얘기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가볍다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몸이 가벼우면은 좋죠. 경쾌하고 통통거리고, 좋죠. 병이 왜 생겨요? 무거워서 생기잖아요. 몸이 무거워서. 왜 무거워요? 가볍지 못해서. 그래서 운동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벼워도 병이라고요. 가벼워도 병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이 컨트롤하는 게 잘 안 되겠죠. 들떠 있는 형태. 우리가 얘기한 조증. 우울증보다 조증이 더 위험하다고요. 감정이 위에 있다가 뚝 떨어질 때 컨트롤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러한 흐트러짐을 유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습의 부분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우울증이 생긴다. 습으로 우울증이 생기는 사람들은 덜 위험해요. 조로 발생되는 우울증보다. 습으로 발생되는 우울증은 그래도 어쨌든 맞춰요. 끄댕이 잡으면서. 근데 조로 발생되는 우울증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런 구성들, 감정 기복이 심하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변화한다는 뜻이네요. 그죠? 예, 그런 것도 다 기본 구조에 넣으셔야 되겠고요. 사람 대할 때 좋아하면은 일관돼야 되잖아요. 자기를 안 바꾸는 걸로. 그건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이렇게 좋아해졌을 때 일어나는 그런 갈등 구조를 읽으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갈등을 일으키는 구성이 여기에 무엇가 붙을 때 더 커지겠네요. 그죠? 오화가 붙는다든지 유금이 붙는다든지 저 미토가 붙는다든지 그러면 저 화가 하는 역할들이 서로 경쟁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다르게 하죠. 다르게 하려고 한다고요. 이 둘은 같은 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은 만약에 한쪽이 기로 작용하면 한쪽은 세로 작용하려고 하고 이쪽이 세로 작용하려면 이쪽은 기로 세로 작용하면 기로 작용하고 기로 작용하면 세로 작용하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고 해요. 지지의 마당은 큰 흐름이 두 가지로 흐른다고요. 기와 세로. 지지의 12개 마당은 다 기본적 큰 축이, 기세에 큰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세의 대문과 기의 대문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쪽 문으로 쓰느냐, 문을. 그게 큰 흐름인 거죠. 거기에 변수가 있어요. 합충. 합충이 간섭을 일으켜요. 그 기세의 운동성을 흐트러 놓는, 그거에 의해서 수정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긋나는 것,
비틀어지는 것, 틀어지는 것, 수정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살이라고요. 신살을 멀리서 찾지 마셔요. 저쪽 어디 천문학에 있는 이런 신살들 끌어와서 얘기하지 마셔요. 천을기인, 백호살 이런 거 다 보여요. 명리, 생극, 재화하고는 상관없는 신살들이에요. 생극, 재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쓸 거예요, 말 거예요? 알아서 하셔요. 일단은 생극, 재화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자꾸 그런 걸 끌어들여서 꽤 맞추지 마시라고요. 생극, 재화가 해결된 다음에 거기에 그런 걸로 장식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쁘잖아요. 그러면 명쾌해지잖아요. 그런데 생극, 재화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것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거기다 자꾸 덕지덕지 막 붙여요. 그렇게 해서 꽤 맞춰서 막 입으라고 옷이라고 주어요. 입으라고 그걸.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죠. 순차적으로만 하셔도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신사를 하지 않으셔도, 신사는 장식이니까 장식을 빼도 옷을 입는 데는 지장 없죠. 그렇잖아요. 옷을 입히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 무언가의 형체의 모양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뭘 설명하려고 하라는데 장식을 빼고 설명해도 충분하다고요. 장식을 왜 해요, 그러면? 이쁘게 하려고요. 뭔가 다르게 그 모양을 다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모양을 좀 더 부각시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양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거기다 장식을 붙이시면 안 되고요. 모양이 그냥 장식이 모양을 만들지 않아요. 옷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장식이.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옷을 비유하는 건 그게 통변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 골격에 맞추어서 옷을 입히는 게 우리가 통변하는 건데 장식은 마지막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목매냐고. 목매셔도 돼요.